네, 2016년 7월 8일 금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56% 하락한 1963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어제는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오늘은 또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413억 순매수를 했는데 선물에서는 1600억가량의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냈죠. 그래서 며칠 전에는 1조 원 넘는 대량의 선물 순매도, 어제는 또 한 6천억 원 넘는 순매수, 오늘은 또다시 1600억 넘는 매도.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매수, 매도, 대량의 순매수, 순매도가 반복되는 가운데 딱히 방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실적,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 또한 불확실성의 하나의 요인이죠. 그래서 시장이 크게 이런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윤곽이 좀 드러나고 나야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고 그 이후에 상승이나 또는 하락으로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위로는 2000이고 아래로는 1900포인트에 딱 갇혀있는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어닝 시즌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나면 그 이후에나 조금 더 시장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조금씩 타진해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구간 내에서의 박스권 흐름,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좀 기다려가는 그런 시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향후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조금 더 작용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하여금 착고해서 순매수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LCD 패널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소식에 2분기 실적까지는 별로 좀 좋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3분기 실적부터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애플에 들어가는 듀얼 카메라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장 부품 쪽에서도 안정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에는 2분기까지는 좀 더 힘들고 3분기부터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이런 하락 내지 횡보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결국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시장도 갇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럼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지금 떨어져 있고 쉬어가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종목들 가운데서 결국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 미리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인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위로는 700포인트까지였죠. 그래서 70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섰다가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사드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사드에 대한 문제,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오늘 하락하는 요인으로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사드 자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단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발성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 지속적으로 이 사드 문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떨어뜨리고 하락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이제는 조금 쉬어가면서 눌림목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만들고 나서 되돌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같이 종목들이 V자 반등 이후에 여기서 쉬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원래는 좀 누르고 돌아나가야 정말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기대를 해보는데 워낙에 시장이 견조하고 잘 올라가다 보니까 종목들이 떨어질 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목들이 그동안 좀 조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오히려 이런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결국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이후에 되돌아 나가는 상승에서 제대로 된 발판을 만들고 간다면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종목들이 시장이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은 좀 떨어져 조정을 좀 보이는 가운데 종목들도 살짝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최근에 이제 사드가 이제 결정이 되게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게 되면서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죠.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반발을 많이 하는데, 이 중국 쪽하고는 아무래도 화장품이나 전기차 쪽이 조금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도 아무래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중국의 2차 전지,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 5차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또다시 삼성 SDI와 LG 화학이 또 고배를 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기차 쪽에 굉장히 좀 강하게 탄력이 나왔었는데요. PNE 솔루션이라든지 뭐 코디에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다가 탄력이 많이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자, 만약에 이 중국이 또다시 한 번 더 그런 그 2차 전지 5차 발표에서 또 우리나라 삼성 SDI와 LG 화학이 또 떨어지게 된다면 또다시 한 번 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PNT라든지 다 올랐다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상하 프론테크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우리 산업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탄력이 조금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거의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시장이 순환 테마 장세입니다. 순환 테마 장세라서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뭐 가상현실, 그 다음에 오늘은 사드 관련주들이 움직였듯이 전체적으로 특정 섹터나 테마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파동이 나오는 그런 장세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쌍바닥을 다져가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흐름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사서 수익 내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쉬어가고 낙폭과대 종목들로 해서 저점 매수, 뭐 전기차가 됐던 그 다음에 정치 테마가 됐던 가상현실이 됐던 OLED가 됐던, 올라간 거 말고 떨어져서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에 미리미리 선침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겠죠. 그래서 사드 관련주들은 오늘 튀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도 오늘 튀었죠.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OLED라든지 뭐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저점을 조금 형성을 하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본다면 결국에는 흐름이 한번 넘어오면 이쪽이 튄다는 거죠. 이쪽이 튀고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더 선침해서 기다리고 버텨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시장은 한 번 정도 눌러주면 더 좋습니다. 눌러주면서 종목들이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여기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16년 7월 8일 금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